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우아하게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니죠. 차 한 잔의 여유. 자, 요즘 강제로 우리가 여유가 많아졌어요. 뭐 회식 없고요. 출퇴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재택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빠질 때 차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저도 지난주에 한 예능에서 가수 화사 씨가 닭이 세트를 샀는데 차보다 그 닭이 세트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차 한 잔을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 길잡이해 주실 한국 티 소믈리에 연구원의 홍차 언니 이주현 실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홍차 언니라서 오늘 그 의상도 하지만 네. 홍차는 영어로는 블랙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기자님. 아, 예, 좀 네. 칭찬받으면서 시작하네요. 네. 일단 소믈리에 하면은 아마 다들 와인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네. 다들 신의 물방울 만화 한 번씩은 보셨을 테니까 티 소믈리에도 와인을 그 감별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소믈리에라는 뜻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와인의 여러 종류를 경험하고 그 고객에게 맞는 와인을 추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소믈리에라고 부르듯이 많은 종류의 티를 테이스팅을 하고 나라별로 그 특징 배경을 알아서 고객에게 맞는 티를 소개하는 전문가가 티 소믈리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친절한 설명. 홍차 언니님께서 마스크를 아예 벗어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요 마스크가 아마 소리가 좀 울리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한국 티 소믈리에 연구원. 일단 제가 이런 연구원이 있구나 이번에 처음 공부하게 됐는데 네. 티 소믈리에들은 보통 어떤 종류의 차를 다루시나요? 네, 우선 차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 차나무는 하나인데 차나무에서 딴 찻잎을 제조 과정에 따라서 6가지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백차, 황차, 녹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6대 다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믈리에들은 이렇게 차인차, 차나무에서 나오는 차 6가지가 나라별로 모두 감별을 해서 그 차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그 차 말고도 우리가 또 새로운 차 있죠. 혹시 기자님은 차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차요? 제가 말한 6가지 빼면? 아, 그 6가지 빼고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차 하면 전 사실 우선 네. 우리나라 또 대표적으로 그런 과일로 많이들 드시죠. 청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유자차. 네, 맞아요. 네. 그런 유자차든 레몬차든 둥글레차든 이런 모든 이런 차들은 사실 차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용차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소믈리에들은 이렇게 차인차와 대용차를 모두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 자동차만 생각하고 살던 제게 새로운 세상인데 좀 전에도 차 종류가 아주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면은 별다방에서도 우리 제주도에서 기른 차 녹찻잎으로 우려냈습니다. 이런 차 팔던데 네네. 차의 종류가 대략 몇 종류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요? 네, 우선 성수동에 있는 저희 연구원에만 해도요. 한 1000여 가지의 티가 있어요. 1000가지요? 넘게 있을 거예요. 그 네. 가게 한 곳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만요? 네, 우선 연구원에서만 선생님들이 테이스팅을 하실 수 있는 차만 1000여 가지가 넘게 있는데 우선 이게 국내와 국외를 구분을 한다고 하면 우선 국내 시장의 차 시장은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곡물차의 비중이 좀 높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홍차나 녹차나 이런 차인차보다는 곡물차 비중이 좀 높고요. 반면에 국외의 서양인 차 시장은 홍차 비중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차를 즐기는 게 홍차예요. 홍차. 네. 그래서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홍차의 비중이 좀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차인차와 더불어서 허브가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허브차, 대용차 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허브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과일차에 속하고요. 곡물차, 한방차, 꽃차 이렇게 대용차가 크게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차의 종류가 참 끝이 없이 많은데 네. 영국인들이 오후에 애프터눈 티세트 이걸 네. 즐긴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녹차 많이 마신다고 해서 저는 홍차랑 녹차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녹차를 제일 많이 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녹차가 익숙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녹차가 유명한 산지로는 첫 번째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이 이렇게 녹차 중심적인 나라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비율을 본다고 했을 때는 홍차가 8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차가 1등이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절기예요. 여름은 저물어가고 네. 가을은 시작되는 그 즈음인데 여름에 디졸브에 즐길 만한 네. 티 소믈리에가 사랑하는 차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홍차 언니라서 홍차만 추천해 주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차 좋아하는 분들이 오늘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비가 오는 날 꼭 마시는 차가 있기는 해요. 곡차인가요? 네, 그건 아니지만 네. 우선 타이틀도 엄청 멋진데요. 네. 세계 홍차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홍차가 랍상소총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요. 랍상소총. 소총이라고 하는 네. 은은한 스모크한 향이 느껴지는 그런 홍차인데요. 이 홍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홍차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홍차죠. 랍상소총 혹시 이게 무슨 뜻이 있는 단어인가요? 이게 또 옛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중국에 있는 푸젠성이라고 하는 네. 그 지역에서 원래는 중국의 차가 서양에게 전달됐던 시기는 17세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녹차가 처음에 전달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녹차가 처음 서양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었을 때, 와, 서양 사람들은 엄청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와, 이걸 먹으면 오래 산대, 이걸 먹으면 안 아프대, 이렇게 네. 해서 차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을 시즌에, 푸젠성 안에서는 그 중국 땅에서는 넓은 땅에서 계속해서 밀란이 일어나다 보니 어느 날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체업을 해놓은 찻잎을 막 짓밟아 놓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까우니까 그 찻잎을 빨리 서양 사람들한테 팔아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말렸어요. 못 쓰게 된 차를. 그렇죠. 네. 그래서 직화처럼 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검게 됐겠죠.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거 원래 우리가 그린한 거 갖고 갔는데 왜 이렇게 잎이 검은 거야? 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만들어요. 이거 신상이야. 한번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너희가 처음 가져갔던 그린티 아니고 그치. 이건 블랙티야. 오. 이거 신상이야. 이렇게. 그렇게 네.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이름이 뭔데?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사실 푸젠성은 우리나라처럼 제주도처럼 방언이 있는데요. 네. 우리는 제주도의 방언을 알아는 듣잖아요. 네. 근데 중국 푸젠성에 있는 방언은 같은 지역의 중국 사람들이라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 푸젠성 방언으로 정산 샤오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서양 사람들이 그걸 계속 들었겠지. 네. 그래서 수개월이 걸려서 자기네 나라에 가지고 가서 네. 전달을 할 때 기억이 잘 안 났던 거예요. 어렵네요. 정산 샤오중, 정상 샤오중 외우고 가다가 랍상소총이 됐대요. 랍상소총. 그렇게 네. 해서 탄생한 소총이군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홍차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차를 처음 접했던 서양인들은 그 독특한 떫은 맛이 살짝 부담스러웠었는데 네. 홍차가 훨씬 더 부드러웠거든요. 이 랍상소총이. 그러면 녹차가 홍차가 되는 거예요? 아니 녹차를 처음에 네. 전달을 했었지만 서양 사람들이 이 홍차가 뭔가 이 시커먼 블랙티가 더 좋아하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옳다구나 해서 녹차보다 2배 높인 가격을 매겨서 홍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홍차가 탄생이 됩니다. 찻잎을 홍차화 시켜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군요. 제조 과정이 달라지는 건데요.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우리 홍차 언니 앞에 차의 종류가 이게 몇 가지인가요? 오늘 아침에 정말 이만한 여행 가방만한 가방에 네. 꽉 채워 오셨는데
책도 있고요. 네. 차를 지금 9종류를 가져오셨어요. 지금 혹시 여기에도 그 랍상소총이라는 차가 있습니까? 랍상소총은 안 갖고 왔는데요. 랍상소총만큼 약간 이렇게 비 오면 어울릴 만한 홍차를 좀 준비해 보긴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차 이름이 빅 허깅이라고 써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 약간 이렇게 안아주는 크게 안아주는 느낌. 건가요? 꽉? 그런 닉네임으로 이름을 지었긴 네. 했는데 이게 아주 달콤한 아몬드 향과 바닐라 향이 가양이 된 차예요. 근데 사실은 차를 좋아하다 보면 향이 입힌 것보다는 입히지 않은 싱글티를 조금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싱글차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약간 따뜻한 그런 향이 가양이 된 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빅 허깅.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차 산업이 커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동의 연구원에만 1,000종류의 차가 있습니다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차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그만큼 차를 마시는 이 문화가 산업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네. 뜻으로 들리네요. 네네네. 이게 차 시장이 커지게 된 배경도 사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삶의 안정기가 접어들 때 차를 좀 많이들 찾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인데요. 그 차 전문가가 예시? 요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TMI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연구원 대표님이시 정승호 대표님이 인터뷰를 네. 하셨을 때 개인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 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딱 10년 전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차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그렇군요. GDP가 올라가고 네. 개인당 소득이 올라가면 네.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 그쵸. 꽃시장이 확 열리거든요. 네. 집에서 꽃을 구독하는 시대가 우리도 열려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힙하게 나는 티를 즐기는 MZ세대야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젊은 세대층 중심들로 차 소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MZ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가 기호의 다양성을 찾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기호의 다양성이 그 차 소비 안에 있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티라고 하는 세계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뜻하게 뜨거운 물 넣어서 부어서 우려 마시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티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우선 차는 뜨겁게만 마시진 않아요. 차갑게도 마실 수가 네. 있는데요. 그걸 냉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고요. 또 티로 인한 음료죠. 최근에 또 많은 카페들에서 접목하고 있는데 티 베리에이션 음료가 있을 수 있고요. 티 칵테일도 있고요. 또 티 푸드. 요건 또 일본에서 넘어오긴 했는데 코스별로 차를 즐기는 티 오마카세 등등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에도 주방장 특선이 있군요. 이거는 처음 네. 알았습니다. 차에도 그러면 유행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차는 뭐예요? 우선 이게 티 블렌딩에서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차는 싱글차로 시작이 됐겠지만 가양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티 싱글차에서 시작을 했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즐기려다 보니까 향을 입힌 티 블렌딩의 세계가 접목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홍차가 주재료가 되는 밀크티가 우리나라에서도 또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엄청 인기였죠. 네, 그 밀크티 유행이 조금 사그러드니까 말차의 유행이 또 왔어요. 가루차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죠? 녹차 그린그린한 가루 녹차를 우리가 격불해서 그 라떼처럼 거품이 생긴 그 크레마를 즐기는 말차 문화가 유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콤프차가 유행입니다. 콤프차요? 네네. 콤프차가 네.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뭘로 만듭니까? 이 콤프차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차인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차나무에서 딴 차인차에서 딴 찻잎으로 거기에 설탕이나 물을 넣고 천연 발효를 시킨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천연 발효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음식이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또 된장도 발효 있고요. 전문가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접목시키기도 쉽고요, 적응하기도 쉬운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북미에서 시작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북미에서 굉장히 웰리스적인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던 차라서
약간 그 헐리우드 배우들을 네. 포함하여 여러 명들이 건강하면 이 차야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쪽으로 유행이 되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콤부차가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콤부차는 건강 때문에 많이 찾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스코비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은 직접 이것을 배양을 하거든요. 이건 처음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지만 찻잎에서 찻잎을 뜨거운 물로 우려서 찻잎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넣어요. 그것이 설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찻잎에게 먹이를 준다고요? 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차하면 찻잎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콤부차는 물의 형태예요. 아.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약간 식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찻잎을 물처럼 만든 물이 천연 발효가 돼서 그 발효된 식초 같은 그 물을 드레싱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뭐 과일청에 섞어 마셔도 되고 탄산수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즐기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이 네, 가능하군요. 그 문화가 북미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활용할 가치가 높다가 보니 직접 배양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네. 스코비를 직접 배양하진 않고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차를 키워 마신다. 요것도 재밌네요. 콤부차 사실은 그 세계적인 슈퍼모델들이 많이 마신다고 네, 해서 맞아요. 자꾸 국내에서 네. 유행을 하기도 했죠. 이게 네.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해서 한때 또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여러 종류의 차를 섞은 블렌딩 차도 있고요. 실제로 차를 섞어서 만드는 레시피도 사실 인스타그램에 보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네네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 하면은 왠지 다도라는 게 있다고도 네. 하고 영화 협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연 씨가 그러잖아요. 물 끓일 때도 생선 눈알 같은 것이 나올 때까지 끓였다가 한 김 식혀서 부어서 한 번 거르고 마셔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집에서 차를 섞어 마실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까? 우선 조금은 어렵지만 티블렌딩의 세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가지의 차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제조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맛의 특징도 다르죠. 그래서 그 차들도 어우러지는 부재료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 어떤 차이냐에 따라서 부재료도 달라지고 더불어서 그 들어오는 부재료가 또 하나일 때보단 2개가 더 조화로울 수도 있고 네. 3개가 더 조화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차이든 간에 맛, 향, 수색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티 블렌딩인데요. 네. 댁에서 섞어 드실 때면 충분히 가능은 한데 아마도 더 맛있게 즐기시려면 차의 종류별 특징을 조금 더 아시면 훨씬 더 맛있게 블렌딩을 하셔서 차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종류별 특징은 제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게시판에 한번 공유를 해야겠어요. 네. 자, 홍차 언니 마지막으로요. 네. 차도 냉면이나 다른 음식들처럼 딱 그 그릇에 담아서 마셔야 맛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술 보면 이 술은 요런 잔에 담아 마셔야 네. 맛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로 어떤 찻잔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기자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그릇마다 조금 느낌들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밥 그릇 따로, 국 그릇 따로, 그쵸. 반찬 그릇 따로 있듯이 동양식과 서양식을 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동양식 닭으로는 개완, 자사오, 풍명배라고 해서 한 번에 우릴 수 있는 이런 다구들이 있어요. 네. 또 서양식 닭으로는 많이들 아시죠? 티팟이나 찻잔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홍차 언니도 알아가는 게 많아질수록 다구의 개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살림살이가 늘어가는 기쁨 또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늘어가는 기쁨도 같이 즐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런저런 다기를 통해서 네. 본인에게 최적화된 걸 찾아가 봐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네네. 아, 홍차 언니가 내려주시는 차 한 잔 딱 얻어 마시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티 소믈리에 연구원의 홍차 언니 이주현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